안녕하세요. 김 교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개그맨 출신, 박사 출신 1호 권영찬 교수님을 모셔서 우리 학부모 강의를 할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부모님의 행복, 아이의 행복, 그리고 학교 폭력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함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오늘 제 강연의 제목은 뭐예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어머님들이 즐기면서 아이 양육을 해야 돼요. 어머님들이 신나게 아이 양육을 해요. 정말로 내가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 조금 못해도 믿음이 있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네가 잘할 줄 알아. 믿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리지만서도 엄마가 나를 되게 사랑하고 믿구나.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모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지 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학교폭력, 그러니까 학부모들이잖아요. 오늘은. 청해단의 문화조직위원장으로 이제 학교폭력 제가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성인으로 보면은 이미 범죄 현장에, 피해 현장에 그냥 방관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예비 강연으로는 사실은 엄마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면 절대로 학폭에 사실은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가해자 아이들은 사실은 애들을 때려서가 아니라 엄마한테 부모한테 관심을 못 받는데 이렇게 하면 관심을 받구나, 또는 부모님들의 사실은 그 부부싸움이나 그런 거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많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본다라면은 내가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나 주목받는 걸 걔네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또 피해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때리더라도 집에서 엄마가 그런 건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하면은 안 돼, 하지 마.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게 약육강식처럼 동물의 왕국처럼 특히 가해자 애들이 피해자 애를 고를 때는 대응을 못하는 애들을 고를 확률이 커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부터가 그럼요. 거의 99%? 다행히 뭐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반세기 동안 여러분이 행복한 엄마로 살면은 아빠가 조금 힘들게 해도 돼요. 누군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행복해집니다. 왜요? 하버드 대학에서요 50년을 넘게 투자해서 모 기업에서 후원해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아이를 믿어주는 자녀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막 때리고 그래. 근데 저희가 잘 돼 있어. 봤더니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서 할 수 있어요, 영찬아. 근데 또 못 만났어. 그런데 어느 날 소년원에 갔는데 소년수 담당하는 사람이 속상하겠다. 내가 보니까 되게 훌륭한 아이인데 뻥치고 있네. 또 꼰대가 지랄변명하고 올리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된 말로 사랑을 줬어요. 이 아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뭔가가 하나만 주면 이 아이의 가슴에 꽃이 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인데 나는 대충대충 하고 학교에 맡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살 거를 여든 간다는 게 초등학교 때, 특히 또 유치원 저학년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느냐, 사실은 사랑을 못 받았던 거나 뭔가가 트러블이 있는 게 학교 폭력으로, 학폭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과잉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가끔씩은 집에서는 안 그런대요. 근데 학교 오면은 이상 행동을 하거나 막 애들 이렇게 좀 때리거나 좀 귀찮게 하거나 해서 또 다른 학부모님들 연락이 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집에서는 부모님 억압적이라든지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을 학교에 가서 풀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집에서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학교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좀 응석바지 애들이 많아요. 그건 엄마 아버지가 편한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잘하는데 학교에서 못하는 애는 절대 없어요. 100%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는 뭐 아까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위적으로 하지 마! 사실은 이 지시형 교육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지시형이 아니라 너 뭘 하고 싶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억압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억압이 되니까 밖에서는 사실은 자유로워지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 부모님이 왜 그런지를 하면은 사실 그분들도 그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대가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거든요. 지금 부모님들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부모님의 부모님.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자녀를 그래서 잠깐 3살 버릇이 중요한 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커서 부모가 됐어요. 이 부모는 부모로 봤던 불안증 때문에 이 아이를 또 비슷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장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시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저처럼 늦었지만 상담 심리학 교수가 될 때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또 잘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방향만 조금 전해주면 굉장히 아이들이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머님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많은 걸 주려고 하면은 사실 그건 목종론의 삶이라고 해요, 철학적으로. 근데 철학적으로 목종론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 그러니까 너는 내 아이로서만 행복해 하는 존재론만 해주면 이 아이는 지금 여기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간에 행복함을 줬는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뭐 해야지 사실은 자기가 못했던 걸 아이한테 아바타처럼 시키는 거거든요. 저도 아이를 학교 때문에 이렇게 가보면은 저녁에 엄마들 2분이 여자분이 모여서 싸워요. 막 서로 육두문자 하면서. 근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 새끼에 대한 얘기가 내 자존심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늘 강의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교장 선생님이 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아유, 그랬어요? 저 관심 많아요, 정말. 네. 제가 또 많이 알아야지 아이들한테도 또 적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하고 말씀드릴 때도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또 얘기를 또 해줄 수 있고, 전수할 수 있잖아요. 워낙 훌륭하시고. 아니에요. 한번 더 드릴까요? 네, 아닙니다. 그럼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 교장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